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향이고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좋은지 모르는 여성분들 되게 많아요. 퇴근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 거, 프리랜서인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프리랜서의 장단점. 비위 상할 일을 피할 수 있다? 예를 그렇죠, 들면 뭐 비위에 안 맞는 직장 상사라든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은 난 하지 않지만 대신에 돈을 좀 적게 벌 건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떤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거. 근데 회사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뭐 결과나 이런 것들도 다 내 몫이라는 거. 프리랜서의 반대말이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회사원들은 어쨌든 해고당하지 않는 이상 출근을 하면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내면 월급이 나오고 하는 어떤 루틴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아. 프리랜서는 내가 루틴을 만들어도 그 루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 왜냐면 프리랜서는 늘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받는 경우가 그 익숙한 사람에게 일을 받는 경우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손님을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낯을 가리지면 사실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프리랜서지 않나. 그러니까요. 라는 것이 좀 아무래도 좀 중론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일단 문제가 벌어지면,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데 가 저는 먼저거든요. 문제 해결형 인간이어서 좀 더 프리랜서에 적합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러기에는 프리랜서로 살기에는 저희 체력이 너무 저질이다. 프리랜서는 건강해야 돼요. 별거 없고 아주 건강하고, 네, 잔병이 없어야 하며, 네, 마감을 잘 지키는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고, 네. 근데 되게 숭고하게도 제가 그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일을 악물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저도 나름대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나름은 꽤 많은 노력을 했고, 근데 이거는 참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제가 잇몸이 안 좋은 이유가 일을 악물고 자는 버릇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일을 이렇게 악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이랑 신경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아주 찬 거를 못 먹고, 아이고. 뜨거운 걸 못 먹고. 아이고. 근데 아마 되게 프리랜서나 어떤 스트레스 굉장히 장시간 노출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겪는 질병이지 아, 그래요? 않나. 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거북목, 그런 많은 불면증, 것들을 우울증, 네. 말씀하셨는데, 잇몸이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물어서 생긴 거는 이제 또 처음이었네요. 아, 근데 그 다른 모든 기저질환은 뭐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인 인간이어서, 사실 잇몸이나 이가 안 좋은 것은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적신호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프리랜서 인터뷰는 곧 건강관리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강조하시는. 왜냐면 직장인들은 병가라도 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루 공치는 거예요. 프리랜서에게 성공이란? 모델 데뷔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66100 만들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 만들고 하면서 그때그때 어떻게든 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되게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왜냐면 프리랜서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언제 일이 또 들어올지 모른다. 그렇죠. 있을 때 해야 한다. 이건데, 어느 순간 잠깐 멈춰서서 속도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점검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번
작년 말이었는데 계획을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성공한 프리랜서인 것 같아요. 내 속도로 살 수 있는 때가 오면 저는 그건 성공한 프리랜서이지 않나. 계획이란 거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성공한 프리랜서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항상 그 뭔가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그게 너무 적절한 단어다. 전전긍긍. 크게 이렇게 막 가만히 떠야 되고. 알겠습니다. 언제 일 들어오나. 그치. 언제 돈 들어오나. 이번 달에 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 들어오면 이거 해야 되는데 막 하고, 혹은 막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일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마음 때문에 못 가고. 막 여행 가서도 이제 노트북 들고 가고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고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성공한 프리랜서인 것 같아요. 성공한 프리랜서가 갖춰야 할 덕목 탑 3. 저는 돈에 휘둘리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덕목이네요. 네, 왜냐면 돈은 많이 주되 가치관을 흔들거나 굳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뭐 그런 일들도 사실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나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돈에 휘둘리지 않아야 오히려 저는 멀리 보고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고, 비타민과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는 사람, 건강한 사람, 역시 운동을 뭐가 됐든 주 1회 이상 하는 사람. 네. 너무 중요한 덕목이네. 정말로. 네. 그리고 내가 왜 프리랜서가 되려고 했는지를 잊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일을 처음 선택했지를 되게 쉽게 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내가 원래 어떤 목표한 바와 어떤 계획 혹은 뭐 내가 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면 그걸 이루는 게 성공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든 뭐 아니면 뭐 유명해지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까? 내가 왜 이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길은 가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뭐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왜 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욕을 하셔도 되는 질문이거든요. 네. 피해야 할 클라이언트 유형. 좀 이렇게는 일하지 말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하자고 해놓고 돈 얼마 줄 건지 먼저 얘기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냥 돈을 얼마 준다. 그리고 뭐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이제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주겠다든지 답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안녕하세요, 근데 얼마예요? 이거가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우리 일 좀 해요. 그럼 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그쵸. 그러면 그럼 안녕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 일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일이 2배, 3배 되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그 사람이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만한 시간을 빼앗은 거잖아요. 돈 얼마 줄 건지 먼저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죠. 그러게요. 전화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메일이나 뭐 문자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런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문서로 정리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좀 피하는 편이다. 저의 전화번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전화번호의 출처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소개를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김우상님하고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김우상님이 직접 몰라. 근데 김우상님의 친구를 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분이 김우상님 번호를 알 것 같으면 김우상님 번호를 좀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은 김우상님한테 지양 씨가 자기 번호를 좀 궁금해하고 일 때문에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번호를 줘도 될까? 라고 그죠,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생략하고 그냥 바로 번호를 토스하거나. 아하. 네, 근데 뭐 물론 급한 일이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근데 내가 그 일을 거절할지 안 할지 혹은 뭐 내 이 번호가 낯선 번호여서 받지 않을지 어쩔지 어떻게 알고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서 그냥 일을 할 때 그 정도는 조금 서로 이제 만약에 전화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무실 전화도 열려 있긴 하니까 근데 뭐 번호를 남기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경우는 뭐 약간 어떻게 번호를 아셨을까 약간 그러게요. 왜냐면 저도 이제 프리랜서지만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또 개인정보가 또 중요한 이 시기에. 그렇죠. 그 프리랜서의 개인정보라는 것이 아주 공공재 같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정도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망의 마지막 질문. 프리랜서 꿈나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사실 보통 다른 그 인터뷰에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버라는 직업이라든지 뭐 작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것이 애매한 게 5만 가지를 다 하시려서 근데 저는 5만 가지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회사 다니세요. 명쾌하네요. 네. 많이 이런 대답하지 않으세요? 반 이상은 네, 반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채널의 그것이 이제 퇴사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혹시 회사들에서 이제 뭐 리베이트를 받지는 않으시는지 약간 이런 거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앞에 사실 조금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얘기를 하자면 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만으로. 도저히. 네. 그리고 그것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물론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까 뭐 선배님 뭐 이런 얘기 아까 선배님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되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먼저 했고 뭐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너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왜냐면 시장이 작으니까. 이것을 먼저 직업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뭐 그냥 그걸 하고 싶다는 사람을 독려하기만 하는 건 오히려 그죠. 직업 윤리를 반한다고 저는 조금 생각했어서 그래서 저는 좀 잘 고민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혹시라도 되고 싶으시다면 그런 긴 그 무수입과 무명을 잘 견딜 에너지가 나에게 있는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타개할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 전략이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개성이랄까? 그 강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지는 강점이 따로 있고 뭐 또 다른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가지는 강점이 따로 있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내가 다져가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엔간하면 하지 마세요. 엔간하면 그러면 이제 네.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쇼핑몰 쇼핑몰
그런 질문을 실제로 강연을 받은 네네네. 적이 있어요. 네. 자기도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혼자 다 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냐, 막 어떻게 버티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었는데 쇼핑몰은 하지 마세요. 근데 쇼핑몰 요새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 그러니까 그냥 쇼핑몰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게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 내가 아무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구멍가게를 해도 나는 이것을 경영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쇼핑몰로 한 달에 뭐 그냥 나 먹고 살 정도만을 계속 벌면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순간에는 뭐 번듯하게 가게도 매장을 내고 그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또 매장 확장도 하고 2호점도 내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뭐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그럼 법인도 내고 뭐 이런 계획들을 지금 당장은 뭐 어렵겠지만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싶다면 편집장 잡지. 그거는 왠지 휴가를 오래 하셔가지고 여쭤보기가 조금. 그것은 이게 독립 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네네네네.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고 맞아요.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루트가 열려 있어서 뭐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하면 저는 그게 뭐 이미 있는 그 종류의 잡지더라도 그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미 있는 컨텐츠라서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그거 나름의 또 다른 어떤 강점이나 특징이 있으면 또 독자들이 찾는 법이니까. 뭔가 그 세 가지 직업에 대해서 세 가지 직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약간 온도차가 조금 있네요. 그래요? 모델 말씀하실 때와 가장 온도가 높았던 거는 쇼핑몰 사장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장 쿨했던 것은 이제 편집장. 홈페이지 만들고 뭐 사업자 등록 내고 그리고 통신 판매 신고증 내고 네네네. 뭐 그것도 뭐 그 등록증 면허갱신 1년마다 한 번씩 다 돈 내야 되고 그리고 뭐 피지사 연결하면 그것도 다 돈이죠. 그리고 뭐 카드사 연결해야 되죠. 뭐 카드기 사야 되죠. 뭐 그리고 뭐 택배 봉투값 내야 되지. 그리고 뭐 애초에 조금씩밖에 안 나오면 그 계약 택배 받아주지도 않아 송장 써야죠. 그러니까 할 일이 정말 많고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 이 쇼핑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 네, 맞아요. 그냥 뚝딱 하면은 쇼핑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정말 쇼핑몰의 구조를 찬찬히 뜯어보면 세상 그런 노가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하셔라. 그래서 되게 애정있게 하지 말라고 권해드린다. 그 요새 막 온라인 광고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강의를 광고하는 같은 거 많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맞아요. 보면은 이제 막 그래서 뭐 월급 말고도 뭐 스마트 스토어 창업해서 월 1,000 벌어요. 이렇게 다 크게 꽝 해가지고 배우는 법 또 들어가면 또 수업료가 또 엄청 있고 그런 유튜버에서도 그런 식으로 뭐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뭐 온라인 스토어 해가지고 번다 막 이렇게 알려줄게 약간 이런 그거는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인터넷 할 줄 알면 돈 벌 수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와우. 인터넷 할 줄 알면 돈 벌 수 있다. 뭐 그쵸. 그쵸. 원리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 공짜로 벌어지는 돈이 없고 그쵸.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굉장히 뼈로 배워서 뼈로 익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보통은 그 사람을 매우 애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걸 하겠다는 사람을 매우 애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와우.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여기서 또 왜냐면 그게 저였거든요. 아무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옷 하지 말라고 다. 네, 그리고 잡지 그거 누가 읽냐 하지 마라. 돈 안 된다. 누가 있냐?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살 빼고 다이어트 책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면전에서. 그것도 면전에서. 네, 그래서 뭐 근데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약간 카운터 펀치 같은 또 한마디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하지 마라라고 많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것이 거의 오늘의 명언처럼 남겨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홍보의 시간, 또 하나는 오늘 인터뷰 짧은 후기. 네, 이렇게 66100을 여러분 검색창에 많이 검색해서 저희가 입어보실 수 있게끔 쇼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온라인 쇼핑을 매번 하지만 반품의 연속이다. 혹은 뭐 옷을 사긴 하지만 도대체 어디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늘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오셔서 네, 뭐 사이즈 측정 도움 받아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와서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특히 이제 바지 맛집 그리고 팬티 맛집으로 유명하다. 와우. 그래서 이제 안 맞는 팬티 입으시면서 이제 고통받으셨던 분들 네, 오셔서 광명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공공기관 혹은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 네,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혹은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현장에서 전하고 싶으신 분들 얼마든지 강의 요청 열려 있으니까요. 네, 연락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나요? 오늘요? 사실 제가 집으로 누굴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처음이에요. 영광. 제가 11년 동안 처음입니다. 이게 프리랜서라는 말만 들어도 되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그쵸, 뭔지 아시죠? 반찬이라도 하나 싸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집으로 초대를 좀 한 것도 있었는데요. 되게 뻔하지 않은 질문이어서 좋았고 와우.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로 사는 건 어떠니라고 저한테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되게 오래 보냈다 그랬잖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되게 오래 있었는데, 나도 프리랜서지 네, 라고 약간 인정받은 기분이어서 나도 나를 설명할 어떤 단어가 생긴 것 같아서 오늘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리랜서면서도 프리랜서 대스타. 대스타라는 이름도 하나 더 붙여드리면서 네. 긴 시간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모델, 편집장, 사장님, 김재양님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같이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